오늘 그 사실은 뭔데, 양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데, 예. 그 뒤에 그 음양관계도표, 그건 따로 모아놓으시는가? 그거는 예, 저는 없어도 되는데, 그 뒤에 예, 연결해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강의 자체가, 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그 징검돌 형식이거든요. 징검돌 형식. 그러니까, 다리를 놓아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리를 놓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징검돌을 이렇게 놔가지고, 이쪽까지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또 징검돌 하나하나씩 하는데, 이제 뭐 이미 공부를 좀 많이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또 그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루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처음 이렇게 이제 사실 접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징검도를 건너가면 막 스피드가 생기니까 좀 따라오시려면 상당히 또 이렇게 부담스럽게 따라오실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구도 속에서 이렇게 진도를 갖다 하나하나 메워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중요한 어떤 핵심 개념들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조금씩 좀 익히면서 따라오시면은, 요 뭐냐면 다리를 놓는 방식이 아닌 거를, 다리를 이렇게 빈 부분이 안 생기겠습니까?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징검돌이라도 이렇게 야물게 좀 마스터를 해서 일단 여기까지 건너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부 이제 또 요로 거꾸로 이제 가면서 이제 우리 복습을 한번 하면서 요 부분에 뭐가 좀 빠진 부분을 메워야 되겠구나.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진도를 좀 콤팩트하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은 좀 되시더라도 제가 요 징검도를 부지런히 좀 따라오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여튼 짬짬이 좀 그 수러 중에서 수러의 앞부분에 있는 수러들만 사실은 조금만 마스터를 하시면 뒤에는 전부 다 뭐냐면 그 서로 관계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해석 적용하는 영역, 그다음에 실관, 요런 어떤 프로세스를 그냥 그대로 이어가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음양오행 간지까지 한 방에 다 하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그 속도를 내는 건데, 자, 앞부분 그 음양에서 됐습니다. 음양이라는 게 참 사실은 개념 정립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나눠드린 표를 제가 지난번에 그 오리엔테이션 형식의 수업을 할 때 그 표를 만들어 드렸죠, 그죠? 저 표를 항상 좀 숙지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표 안에서 막 10년 공부가 다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일종의 그 구구단처럼 다 외워 놓으시면, 뭐 그렇게 외우려고 하면 그렇게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외워지는 거니까, 그 저포끼리 거의 그 해석의 어떤 전반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뭐 하늘과 땅, 뭐 그다음에 어둠과 뭐 빛, 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 음양을 나누는 이제 기준이죠. 나누는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일단 아니다. 이런 어떤 상대적 개념인데, 요거부터 먼저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상대적 개념. 그래서 뭐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뭐 존재를 놓고 이게 음이냐 양이냐 이런 걸 갖다가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가 그 양이다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럼 땅이 뭐 음이다 이렇게 우리 처음에 배우는데, 그럼 땅 밑에 땅은 뭐이 되느냐? 땅 밑에 땅은 땅을 파면 또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때는 요 둘이 사이에는 요 놈이 오히려 양이 되고 요 놈이 음이 되고, 그래서 절대적 개념의 음양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남과 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기운이 드러난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적인 어떤 의미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는 어떤 운동, 양운동을 하고 있느냐, 음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동소. 운동이라면 그것이 동소에서 일어난다는 동소에.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는 차분하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길길이 뛰고 있다. 그건 어떤 운동에? 양운동. 양운동 속에 편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양, 여자가 음이라 이런 고착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분류를 하시지 말고 어떤 운동 상태냐. 그래서 어떤 운동이 있다는 것은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 뒤로 뭔가 여기 있던 상대적으로 이제 물러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처럼 어떤 운동에 의해서 반작용. 그럼 달려나가면 앞에 또 마주오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겠죠. 그죠? 그럼 또 요것도 반작용이니까. 내가 양이면 이쪽이 또 음이 되고, 음의 방향성은 반대가 서로 되고, 요런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해두고 이렇게 음양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음양을 나눌 때 그 명리학에서 사용하는 음양의 다양한 기준들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거, 우리 간지체계가 나오는 거는 주로 천문운동을 통해서 별자리의 위치 이동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별과 별의 각도, 지상에 드러난 어떤 기운, 어떤 계절적인 어떤 분화 이거를 지지라고 이렇게 정리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천간을 대체로 양으로 삼고 이게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개념. 요거를 음으로 삼는다. 그 천간 지지는 이 양은 대체로 뭐냐면 운명 해석에서는 주로 명, 그 다음에 지지는 실. 그래서 이게 명분, 현실. 명분과 현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묻는 어떤 질문 내용이 명분적인 걸 묻느냐. 그러니까 진급을 하는 걸 물으면 주로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천간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 이익이나 보상의 정도나 크기를 따질 때에는 지지의 흐름을 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믹싱된 것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상대적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 생각, 그리고 이거는 행동, 이런 것도 상대적 개념으로. 그래서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의지와 현상, 뜻과 현실, 뭐 이런 거죠. 뭐 뜻과 상황. 자, 이렇게 양음으로 대비해서 그 천간의 속성과 지지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음양관계로 설정해 두고 이것을 꼭 이렇게 대립적인 어떤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대적으로 그렇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돈은 들어왔는데 기분은 더러워. 이거 뭐예요? 이 양적인 영역, 그렇게 정신적인 영역에서 이게 정신, 그 다음에 육체 이래 되겠죠, 그죠? 정신과 육체.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우리가 오운과 또 육기 이렇게. 요걸 갖다가 서로 뭐냐면은 천간의 작용, 또 그다음에 지지의 작용, 그다음에 이걸 서로 영역적으로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자, 요 중에서 우리 이제 실제로 그 사주 해석에서 많이 적용되는 건 요거하고 또 이제 생각과 현상, 현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그 해석의 어떤 수단으로서 적용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간지에 갑신이 왔다 이러면은 갑신이라고 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운의 모양새로 왔다면 자, 내가 가진 어떤 기운이 갑에 의한 반응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에 의한 반응성이 생기는데 요 두 개가 여러 가지 요소로 볼 때는 오행적으로는
목과 금으로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천간에 있는 것은 뜻은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금의 작용이 더 활발하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이게 만족이, 예를 들어서 갑을 갖다가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쓴다. 그럼 그게 정신적으로는 만족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만족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청춘 남녀가 상대를 만났는데 사람은 참 좋은데 능력이 안 된다. 거꾸로 능력은 참 괜찮은데 이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 이런 식으로 미스매치가 생겨나는 작용이 바로 이 천간과 지지의 양음 작용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간지의 대부분이 60간지의 그러니까 3분의 2가 거의 매칭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대체로 뭐냐면은 천간과 지지가 어울려서 하나의 기운이 좀 편중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서 그러니까 사람도 마음에 들고 뭐냐면 능력도 마음에 들고 조건도 마음에 들고 이런 건 3분의 1이고 사람이 좋은데 조건이 안 맞고 조건은 좋은데 사람이 별로고 이런 식의 조건이 확률적으로 3분의 2 정도가 생기는 것이 그게 오히려 당연한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관제 해석의 작용해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미스매치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죠. 또 이게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노래말에 있습니다만은 사랑했지만 갈 길은 사랑했지만 갈 길은 달랐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갈 길은 뭐냐면 상황은 생각이나 의지는 그죠? 생각이나 의지는 참 이해하고 참 공유하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데 현실은 뭐냐면 갈 길은 달랐다.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자기 자신에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또 부르는 노래가 노래말을 속에 있습니다. 이러는 내가 정말 그런 노래 그 노래말 있죠, 그죠? 이러는 내가 정말 싫은가 미운가 하여튼 뭐 오늘도 무슨 저녁 뭐 무슨 갈무리인가 뭐 노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이런 청간과 지지 사이의 양운동과 음운동의 어떤 속성 차이고 또 지배하는 영역 차이 이런 것들이 부득이하게 자연의 운동 속에서 구현된다, 두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천간 지지 사이에 서로 이제 양과 음운동의 작용 이거 자 분리해 보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천간과 지지 천간의 음양 그다음에 글자 다르죠. 밑에 보면 천간과 지지 1 해놓고 그다음 천간의 음양 1 이렇게 놨죠. 천간의 음양 1. 그 천간의 음양 1은 요거는 뭐 천간 지지 사이에 음양 관계 설명했고 그다음에 천간끼리입니다. 천간끼리 할 때 대부분의 여러분이 그 교과서에 준하는 어떤 그런 걸 텍스트를 사 보시면 갑은 양이고 갑병무경임 그다음에 을병기신개 요렇게 음양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갑은 양이다 을은 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다루는 것도 뭐냐면 둘 사이에 당연히 음양 관계이긴 한데 요거는 천간의 음양 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천간 음양의 기본적인 천간 음양의 갑, 을, 병, 정, 무, 기경, 신, 임, 요렇게 나옵니다. 요 놈이 양운동, 요 놈이 음운동인데 실제로 이제 이 우주의 여러 가지 그 물리 현상이 양이 팽창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양의 기운이
요 부분을 경계로 이렇게, 경계로 요 놈을 확실하게 양의 기운이 있는 영역 보고, 요건 뭐냐면 양에서 음으로 서서히 이렇게 다시 되돌림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 크게 족보를 나누면은 무까지는 양이지만 무부터는 양의 기운에 음의 기운을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하는 운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경신인계가 음이고, 그 다음에 무는 딱 그 경계점이다 보면 돼. 이 무자의 그 자원을 보면요, 이 무성할 무자입니다. 무성할 무자. 네. 그래서 자, 갑은 무엇이고, 갑은 초봄이고, 을은 만춘이고, 그 다음에 병은 초여름이고, 정은 여름이 무르익은 상태고, 그 다음에 무가 뭐냐면은 양의 기운이 다 이렇게 펼쳐져서 무성해진 상태. 그게 우리가 수분이 이런 기운에 반응을 한다면, 자, 이 물기운이 요런 갑을, 이것도 다 전부 운동을 붙이시라 했죠, 운동. 운동 아니면 행. 갑행이나 을행이 되면은 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씨앗 상태에서 이렇게 쪽 째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을 우리가 부어보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이렇게 테이블에 엉켜 있지 않습니까? 자, 엉켜 있는 상태에서, 우리 뭐 이렇게 뭘 이렇게 판에다 두고 데펴보면 알지만, 김이 모락모락하게 나올 때, 최초에 이렇게 들려 올라오는 작용, 요게 갑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이 요래 좌우로 흔들고 올라가는 운동이 을운동. 그렇게 하다가 팔팔 끓어서 막 이곳저곳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병운동. 그 다음에 더 뭐냐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정도까지 가는 단계가 정. 이 정자가 생긴 모양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군대에 가는 저 남자들 보고 뭐랍니까? 이병장 뭐랍니까? 장병이라고 하면 장정이래, 장정.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 포대기에 쌓여있던 놈이 쭉 밀고 나와서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쩍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요 어깨가 이렇게 쩍 벌어진 거, 이런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상태의 운동을 정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펼쳐질 것이 없이 최대한 다 벌어진 상태, 기운이. 그게 뭐냐면 우리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이 빵빵해진 상태. 그 다음에 우리 수분은 뭐예요? 자, 이렇게 곳곳으로 이렇게 번지다가 위에 가서 이 무는 뭐냐면 이제 형태를 얻어버리거든요. 이게 뭡니까? 수분이 자꾸 위로 올라가면. 그래서 어떤 자기가 가지는 어떤 운동성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자,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는 상태. 요게 무운동이라는 겁니다. 무운동.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양운동에 편입시켜 보기도 하고, 요걸 또 음운동에 편입시켜도 본다. 그래서 무운동, 우리 무날 태어난 사람의 어떤 기질, 이런 거 하면 뭡니까? 감정이 뭐예요? 이렇게 음흉하고 숨겨지는 사람이다. 감정을 못 숨긴다. 어떤 거 맞아요? 자기 감정을 못 숨기잖아요. 왜냐면 밖으로 이렇게 무성하게 기운을 드러내는 기운이 강하니까. 막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그 다음에 막 고는 고다. 이런 어떤 개성이나 기질이 나타나는 게 이 무일주거든요. 그래서 뭐 성격을 우리가 다루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운명의 해석의 영역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제 운명적인 어떤 특성을 많이 분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때에 이제 그 사람 당신이 가진 어떤 성격이나 기질이 이러하다는 걸 할 때 우리가 천간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무의 성질이 자기 걸 감추지 못하고 밖으로 이렇게 호탕하게 드러내고, 또 그 드러낸 그래서 그 솔직함과 호탕함이 이 무라고 하는 게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유형으로 드러났다는 면에서 이렇게 음에 편입시키기도 하고, 예, 운동의 어떤 극단에 있는 걸로서 양에 편입시키는 요 양쪽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는 이제 다 수분에 이루어지는 운동은 뭡니까? 더 안 올라가고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름이 두터워지고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밑에 구름은 무슨 구름이 됩니까? 이게 먹구름이 되죠. 먹구름. 그죠? 두터워져 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제 매달리는 작용. 요게 이제 위로 펼쳐졌다가 숙이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기예요. 기. 자, 그 다음에 경은 뭐냐면 이제 여기 있는 놈들이 하나하나 소위 빗방울을 위한 최소 단위로 응결을 하기 시작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게 경운동. 엉겨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많이 엉겨붙어서 이제는 그 무게가 위에 매달려 있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떨어지는 운동. 이게 계절로 치면 이게 뭔가? 계절로 치면 경이 초가을, 신이 만추잖아요. 만추가 되면 수목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돼요? 잎이 마르고 굳고, 그죠? 열매도 뭐냐면 열매 맺고 있던 놈들이 이제 더 뭐냐면은 더 단단해지고 무거워져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신. 그래서 지상에 내려와서 어느 낮은 곳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임. 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자리로 이게 계짐자로 보면 이게 임신하다 할 때 임자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포대기로 모여드는 것, 쌓인 곳으로 이렇게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것.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가장 물을 뿌려보면 뭐 이런 곳에 뿌려보면 가장 높은 곳에 물을 뿌려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모여서 엉키는 작용이 이루는 것이 임. 그 다음에 개는 뭐냐면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 음의 기운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서 자 엉겨붙기도 하거니와 이제 얼어붙는 작용까지 가죠. 꼼짝도 못하는. 근데 얼어붙는 작용이 오면서 어떤 작용이 옵니까? 얼어붙는 작용이 오면서 얼음이 물에 가라앉는다, 뜬다. 얼음이 뜬다는 말은 밀도가 물보다 오히려 낮다는 말이죠. 그렇게 물 위로 이렇게 다시 되돌리는 어떤 에너지의 어떤 상태나 결정 상태에 있는 것이 개,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얼음이 물에 뜬다는 말은 음의 기운이 더 강해지다가 다시 음의 기운이 살짝 해체가 되는, 그래서 물보다는 얼음이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 뜨는 거죠, 물이. 그래서 그 상태가 개 운동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구간은 음의 운동으로 이렇게 봐서 이렇게 나누셔도 좋고 이렇게 나누셔도 좋고. 그래서 이제 운명적으로 어떤 운동성 중심으로 볼 때는 이 갑을병정을 우리가 양의 운동형이 있고, 그다음 간지 순수로는 무가지가 양의 운동.